오늘 만나볼 전시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입니다. 한국 미술거장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예술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미술작품과 글, 편지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국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미술거장들의 내면 세계를 담은 작품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심사임당의 수박과 들쥐입니다.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 심사임당은 16세기 조선시대 인물로 당대 임금까지도 그녀의 천재적 예술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초충도, 수박과 들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구도와 사실적 묘사, 그리고 섬세한 필선으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수박과 들쥐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감지 위에 그려졌습니다. 감지란 한지에 간물을 들인 고급 종이로 한밤중의 어둠같이 새까맣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수박을 기준으로 아래에는 들쥐 2마리가 모여있고 위에는 2마리의 나비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수박 3개 중에서도 가장 탐스럽고 둥근 수박 한 동이 작품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달달한 과즙이 느껴질 것처럼 잘 익은 수박은 아랫부분이 살짝 쪼개져 있습니다. 그 안엔 매끄럽고 단단한 씨앗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진 수박 아래쪽에는 향기에 끌려 모여든 들쥐 2마리가 있습니다. 짧고 매끈한 회색 털을 가진 2마리 쥐는 서로 마주보며 작은 앞발로 수박 과육을 붙잡고 부지런히 수박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니 나비 2마리도 수박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박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작은 몸짓으로 부드럽게 날아옵니다. 하얀 배경에 화려한 주황색 무늬를 가진 오른쪽 나비는 가늘고 작은 다리로 섬세하게 움직이며 다가옵니다. 곧 수박 넝쿨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왼쪽 나비는 크고 넓은 갈색 날개를 쫙 펼친 채로 미끄러지듯 수박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재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넝쿨 식물이자 씨가 많은 수박은 자손이 넝쿨처럼 번성하라는 의미가 있어 다산을 상징합니다. 들쥐 또한 새끼를 한 번에 9마리까지 낳을 수 있어 수박과 마찬가지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나비 2마리는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받는 이에 만사가 형통하길 바라는 심사임당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장욱진의 까치와 아낙네입니다.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장욱진은 평생 그린 유화 730여 점 중 440점의 까치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까치의 모습은 계속 변화했는데요. 노년기에는 배가 하얗고 통통한 편입니다. 까치와 아낙네는 1987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스프링 노트보다 살짝 더 큰 크기의 세로로 긴 캔버스는 여름철 깔깔한 모시옷을 닮은 질감이 두드러집니다. 그에 반해 색감은 푸근한 늦은 오후 혹은 지난 계절을 견뎌낸 가을처럼 탁하고 온순한 편입니다. 단순하고 꾸밈 없는 그림체로 정겨운 고향의 분위기를 소박하게 담아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노을을 닮은 따뜻한 노란색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불쑥 솟아난 커다란 나무가 캔버스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짙은 쑥색으로 기둥까지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딱 붙여 모아 바닥에 내려놓은 것처럼 아래가 둥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마치 깻잎 같기도 밥주걱 같기도 합니다. 나무 왼쪽 위에 올라탄 까치의 무게 때문인지 머리가 삐죽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머리 오른쪽에 방울토마토 같은 빨간 애가 톡 떠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탄 옆모습의 까치는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아낙네를 보는 걸까요? 나무의 왼쪽 아래에 그려진 아낙네는 신도 신지 않은 채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옆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나무의 오른쪽 아래에는 황소가 긴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까치, 아낙네, 황소의 크기는 모두 비슷합니다.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까치는 자기의 영역이 확실해 낯선 사람이 보이면 경계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손님인 경우가 많아 옛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렸다고 해요. 아낙네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이 까치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할 날이 오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음 작품은 이우환의 바람과 함께입니다. 이우환은 일본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에 한국 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미술가입니다. 이 작품은 이우환이 1980년에서 90년대에 작업한 바람 시리즈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세로로 긴 캔버스 위에 그려진 대작 바람과 함께는 압도적이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밝은 흰색입니다. 그 위에 회색과 검정의 붓질이 거칠면서도 역동적으로 얹혀 있습니다. 이러한 붓의 흐름은 마치 강한 바람이 흩날리듯이 빠르게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특정한 사물을 그린 작품이 아닌 붓자국으로 바람 그 자체를 표현한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캔버스 윗부분과 중간에는 흐릿한 회색의 넓은 붓자국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휘몰아치는 느낌을 줍니다. 구슬처럼 동그랗게 그려진 붓자국, 세로로 긴 붓자국, 가로로 짧은 붓자국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캔버스 하단에는 검정색과 짙은 회색의 가로로 긴 굵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이 힘을 실어 나무나 물체를 스치는 순간을 연상케 합니다. 각기 다른 붓터치와 색감이 바람의 속도와 세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전체에 걸친 흐릿한 윤곽과 세밀한 질감은 바람이 부드럽게 피부를 스치거나 순간적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촉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우환은 바람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바람과 함께라는 연작을 작업할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부의 바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큰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우환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람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드는 강렬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김기창의 만종의 기도입니다. 7살에 열병을 앓은 후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은 김기창은 예술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예술을 한국적으로 해석해 그린 동양화로 유명합니다. 만종의 기도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비단 위에 그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을 한국적으로 해석한 작품입니다. 밀레의 만종과 소재, 구도가 유사하지만 한국 농촌 배경에서 한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해가 지는 듯한 하늘에 수확이 끝난 농촌의 모습이 배경입니다. 앞쪽에는 너른 밭이 있고 뒤쪽으로는 초가집과 기와집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캔버스 중앙 작품의 맨 앞쪽에는 농부 부부처럼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인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흰색 한복을 입은 왼쪽의 남자는 농기구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숙이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기 쉽도록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여자는 분홍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고 땀을 닦을 수 있는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발 옆에는 흰 천에 덮인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재배한 작물처럼 보입니다. 작물을 재배한 것에 감사를 느끼며 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뒤편으로 시선을 옮겨보니 수확을 끝내고 겨울을 기다리는 땅이 보입니다. 빛이 바랜 약간의 풀들과 볏짚만 남아있어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멀리 가보면 두 사람처럼 농업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노란빛의 아늑한 초가집 몇 채가 보입니다. 그 뒤에는 초가집보다 좀 더 높고 고급스러운 푸른빛의 기와집이 있습니다. 기와집 지붕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흰색 담장으로 둘러싸여 요새 같은 느낌을 줍니다. 기와집 뒤편에는 험준한 먹색의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묘사된 사람, 집들과는 달리 어두운 느낌을 주지만 그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기도를 올리는 부부의 평온한 표정과 따뜻한 색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이중섭의 아들 태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중섭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비운의 천재 화가로 자리 잡고 있죠. 그는 40의 짧은 생을 살며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모두 겪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도 이중섭이 6.25 전쟁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후 첫째 아들에게 그리움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편지와 작품이라고 하네요. 세로로 긴 엽서에 이중섭의 네 가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얇은 검정색 볼펜으로 부담 없이 그린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림체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이중섭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쾌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은 본인이 쭈그려 앉아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엽서의 절반 이상 가득 차도록 크게 그려 넣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양털 점퍼를 입고 오른손에 붓, 왼손에 팔레트를 들고 있습니다. 팔레트 위에는 따뜻한 빨간색, 산뜻한 연두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양털 점퍼와 머리카락에도 동일한 연두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중섭 아래 엽서의 최하단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과 팔만 그려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아내가 팔을 벌려 양옆에 두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 또한 이중섭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림의 양옆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일본어로 써진 간단한 편지 내용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아빠는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기뻐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중섭은 이 편지를 통해 추운 겨울 따뜻한 점퍼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안부를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어서 빨리 내 식구가 하나가 되길 염원하는 이중섭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거장으로 손꼽히는 5분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기쁨과 슬픔, 고뇌와 번민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보며 예술가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시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한국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미술고장들의 열정과 진정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 목소리의 이주빈, 이세지, 최지한, 조재영, 송예원이었습니다.